안녕하세요. 네, 제 7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제 7주인데 다음 주에 우리 중간시험 봅니다. 중간시험 보는데도 강의는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 그동안 반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시험의 범위는 제1주 강의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가 되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직접 적용하는 그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직접 적용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원래는 미분 방식을 풀어야지 되는데 안 풀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였어요. 일정한 힘을 받을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속도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구하는지 그 식을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만 구할 것 같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제5주 강의에서 주로 배웠죠. 그리고 제6주 강의에서는 원운동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등속 원운동에는 작용하는 힘이 어땠냐면 항상 중심 방향을 향하고 또 크기가 항상 일정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 방향, 지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지름의 수직인 방향 두 축을 이용해서 우리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힘이 물체가 이동하면 위치에 따라서 힘이 바뀌는 그런 경우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미분 방정식이 너무 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을 닥치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자체를 새롭게 표현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일과 에너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를 도입해서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텐데 일과 에너지 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의된 것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일이라든가 에너지가 무슨 특별한 양이 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쉽게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정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일 에너지 정리, 이것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힘과 가속도로 표현했다면 여기서 일 에너지 정리는 일과 에너지, 특별히 운동 에너지로 똑같은 방정식을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이번 시간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익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은 항상 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했죠.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힘 작용하냐면 사람이 상자한테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은 반드시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상자한테 이렇게 힘을 작용할 때 일이란 뭐냐면 힘 작용하는 것을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하면 힘 F를 작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D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만큼 이동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이동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작용하면서 물체한테 힘을 작용하면서 D까지 이동을 하면 일도 반드시 A와 B처럼 여기서 A가 B에게 W는 FD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힘 작용하면서 이동시켰으면 A가 B한테 일을 했어요. 그 일한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F 곱하기 D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 F는 벡터고 D도 여기서 변입니다. 변이 벡터인데 일은 어떻게 되냐면 스칼라가 되겠어요.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인 1 W만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E를 A가 B에게 힘 F를 계속 작용하면서 변이 D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제 이게 벡터라고 한다면 벡터 F하고 벡터 D가 있으면 A가 B에게 한 일은 벡터니까 벡터를 곱해서 일은 스칼라라고 그랬죠. 스칼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칼라를 만드는 곱을 해야 되겠죠. 그게 스칼라 곱합니다. 이렇게 벡터를 도입하면 쉬운 게 우리 어떤 물리량을 곱했는데 스칼라인 물리량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스칼라 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칼라 곱을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F하고 D를 스칼라 곱하면 F의 크기에다가 변이 D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했죠. 세 개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이 0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곱한 게 0이니까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0이면 1이 0이 되죠. 그래서 0일 수 있는 조건이 3개씩이나 됩니다. F가 0일 때 이거 힘 작용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한 힘의 크기가 0일 때 0이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또 움직이지 않았을 때 힘은 열심히 작용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1이 0이다. 또 하나는 세타가 90도일 때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래서 어떤 힘을 가했지만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FD 이 스칼라 곱에서부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너지를 도입하겠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한 거하고 대학교 때 정의한 거하고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힘 정의한 거 좀 차이 났었죠. 벡터 정의한 거 좀 차이가 났었죠. 근데 에너지는 우리 고등학교 때 정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에너지는 어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무슨 말이냐? 아까 A가 B한테 힘을 가하고 이동시키면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 A가 일을 하려면 A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미는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밀 수가 없죠. 밀 때 미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남한테 일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 내 대상한테 힘을 가해서 움직인 일을 한 대상한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일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A와 B를 얘기해요. 누가 누구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일만큼 에너지가 옮겨가는데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의 에너지, B의 에너지. 그래서 A가 B한테 일을 하면 A의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B의 에너지는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그 다음에 에너지는 그뿐 아니라 그냥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그랬을 때 A가 B한테 W만큼의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의 에너지는 W만큼 감소하고 B의 에너지는 W만큼 증가해요. W만큼. 근데 우리 그냥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B 에너지가 증가할 때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증가했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에너지를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일을 해서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때 내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을지는 문제를 봐야지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 W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일은 F.D인데 F.D는 FD 코사인 세타니까 F는 0보다 크고 D도 0보다 커요. 0이 아니면 0보다 크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을 갖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1도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냐면 물체가 움직이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작용해준 힘하고 반대 방향일 때예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는데 가해준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어떨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사면을 내가 위로 밀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너무 질량이 무거우면 밑으로 가요? 밀긴 미는데 밑으로 가요? 그렇죠. 자, 초기 조건에 의해서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가해준 힘보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 물체를 던졌다고 그래봐요. 내가 위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는 위로 올라가죠. 근데 내 손을 떠나면 물체는 어떤 힘만 작용합니까? 중력만 작용하죠. 물체는 중력만 작용하는데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물체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윗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은 어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가해준 힘하고. 또는 힘이 여러 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거운 물체를 내가 밀면 이 힘에는 내가 적용한 힘만 작용합니까? 또 다른 힘도 작용합니까? 마찰력 작용해요.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내가 이쪽으로 밀어주면 밀어준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은 힘의 방향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인데 마찰력은 어때요?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마찰력은 반대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주로 0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W만큼 일을 B한테 해줬어요. 근데 B가 받은 일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B의 에너지는 마이너스만큼 증가한다. 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B한테 그렇게 일을 했으면 B의 에너지는 일의 절대값만큼 감소한다. 줄어든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A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에너지는 오히려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힘에 의해서 한 일을 우리가 이제 변한다면 이렇게 힘막 변한다면 우리 일을 계산할 때 F 곱하기 D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D만큼 움직이는 동안 힘이 안 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10N으로 계속 작용하면서 1m 밀었어요. 그러면 10N 곱하기 1m 하면 그게 바로 10줄이 되죠. 그게 내가 한 일인데 내가 미는 동안에 1N으로 밀다, 2N으로 밀다, 3N으로 밀다 힘이 점점 더 세게 밀었다면 그랬다면 내가 일을 계산할 때 자 1m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힘이 바뀌면 어떤 힘으로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힘으로 밀어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힘을 곱해서 일을 구해야지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죠. 평균값으로 곱해도 좋아요. 그거 아주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평균값으로 곱했을 때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힘일 경우에는 자 10N에서 20N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내가 밀어줬어요. 그러면 15N으로 다 하더라도 맞아요. 15N으로. 근데 막 힘이 이게 아무렇게나 변했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힘이 점점 이렇게 가해졌다라고 하면 여러 구간으로 나눕니다. 여러 구간으로 나눠요.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여기서 맨 처음에는 요만한 힘으로 작용. 이렇게 작은 구간에 이 경우에는 지금 구간으로 나눴어도 지금 힘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작은 구간으로 나누면 그 작은 구간 동안에는 힘이 안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작은 구간 때는 힘이 안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는 힘이 변하더라도 그 차이는 얼마 안 돼요. 그 차이가 만약에 이 간격이 미분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차이는 0이 된다 그랬죠? 미분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한 구간이 미분 dx라고 한다면 요 dx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힘을 곱하는 거예요. 요 놈을 다 더해주면 그러니까 변한 일을 요건 일을 조금 하고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변한 일을 다 더해주면 그때 전체가 한 일이 나오는데 구간을 작은 dx로 자른 다음에 fx가 x에서 x 플러스 dx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정하고 하지만 그게 이 구간이 충분히 작으면 이거는 근사가 아니라 확실하게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작은 구간, 한 구간에서는 한 일이 fx dx다. 여기서 1인데 d를 붙여준 것은 작은 구간 동안 한 작은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x는 a에서 b까지 이걸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한 게 fx dx를 다 더한 게 바로 뭐냐면 적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나온다. 그러니까 변하는 힘에 대해서는 힘에다가 뭘 곱해요? dx를 곱해가지고 다 적분해주면 1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은 요거 지금 직선 운동에서만 한 건데 공간에서 얘기한다면 공간에서 3차원 힘을 한다면 자 힘도 벡터예요. dr도 벡터예요. 요걸 스칼라 곱해가지고 a에서 b까지 적분하는데 이런 적분을 무슨 적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적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선적분이죠. 선을 따라서 적분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 그 선을 따라서 이동한 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분 요소가 이것처럼 선분이냐 선분 요소를 곱하면 선적분, 이 적분 요소가 면적 요소면 면적 적분, 이 적분 요소가 부피 요소면 부피 적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를 구할 때는 힘에다가 변위를 곱해서 dr은 이게 변위가 되겠어요. 변위를 곱해서 선적분을 하면 일반적인 1이 나오고 그렇게 2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물체를 이동시킨 경로를 여기다 반드시 주어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끝점만 주어졌어요. A라는 벡터에서 위치 벡터에서 B라는 위치 벡터까지 그랬는데 끝점만 주어졌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 경로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는지를 주어주면 그 경로에 따른 2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뭔가 좀 이론적인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선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선적분에서는 적분한 경로를 미리 말해줘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는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 요즘에서 시작해서 요즘까지 가는데 뭐 2차원 면을 위해서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는 x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요 직선은 어떻게 될까 봤더니 자 요거가 원점이고 요 하나의 간격을 1식이라고 한다면 2에서 4 됐죠. 그러면 요거는 y는 2x라는 그런 직선이 되겠어요. 요 놈은 어떤 곡선이냐면 요건 이렇게 포물선을 내가 그렸다고 그렸는데 이거는 y는 x제곱 할 것 같으면 0일 때는 0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4 이렇게 되죠. 4. 1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1일 때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다. 뭐 이런 세 가지 경로로 여기서부터 처음 점에서부터 나중점까지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런 힘이 있다. 3의 위치 벡터다. 위치 벡터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xx 더하기 yy 더하기 zz죠. 3 곱하기 위치 벡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로 물체를 이런 힘을 가하면서 이동시켰을 때 한 2를 계산한다면 경로는 모두 xy 평면에 있으니까 z값은 어때요? 다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z는 0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로 1은 어떤 경로냐면 처음 이건 y는 제로죠. y는 제로. 언제? x가 제로에서 2일 때까지. 그 다음에는 x는 2에 언제? y는 제로에서부터 4일 때까지 이런 경로가 있고 또 두 번째 경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2x라는 경로가 있어요. x는 제로에서부터 2까지. 또 세 번째 경로는 y는 x제곱이라는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한번 한 일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로 1을 계산한다면 자, y는 제로이고 첫 번째 요 선에서 y는 제로고 z는 제로니까 요 F 힘 할 때 y하고 z를 다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3xx 헷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dr도 이렇게 되죠. dr. 요게 r이면 dr은 dxx 더하기 dy 헷 y 더하기 dz 헷 z 이렇게 되죠. 근데 y도 제로고 z도 제로면 dy가 얼마입니까? y가 꼭 제로가 아니어도 y가 상수고 z가 상수면 dy는 상수니까 0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dy도 0이고 dz도 0이에요. 그럼 뭐만 남냐면 x, dx만 남아요. 그래서 2를 구하려면 이거 두 개 곱해야 되니까 그 두 개 곱해주면 요 놈에 대한 곱해니까 뭐가 되냐면 3x, dx만 남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거는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제로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3x, dx를 제로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그러면 우리 잘 아는 2분의 3 x제곱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제로에서 2까지 하면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봤더니 밑에 이렇게 가는 데는 1이 6이에요. 6.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y가 제로에서부터 4일 때까지죠. x는 2라는 값이고 z는 제로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2고 z 제로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dr 하면 dr에서 x는 2니까 dx가 0이고 z는 0이니까 dz가 0이에요. 그래서 x는 0, dz는 0 하니까 y 이거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뭐만 남냐면 3y하고 dy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되겠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6하고 24하고 더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30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적분을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쉬워요. y는 2x일 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요 경로에서 z는 0이다. 이건 어떻게 대입하냐면 자 여기에서 y는 2x를 대입해요. 이 y에다 2x 그러면 6x dy 이렇게 나왔죠. z는 제로 대입해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dl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dl은 여기서 dy는 2dx예요. dz는 0이고 그러니까 dz는 0이고 dy는 2dx니까 여기 x dx 있고 여기 y dy 있으니까 2y dx 이렇게 됐죠. x dx 더하기 2y dx. 자, 이걸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3 요걸 여기다가 그렇죠. 요 놈은 이렇게 됐는데 요 놈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되냐면 y는 2x 이렇게 대입했죠. 아까 한 거죠. 한 거에다가 요걸 곱했으니까 x dx 곱했으니까 15x dx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x는 제로에서 2까지 적분하면 15x dx를 적분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나왔죠. 30 똑같아요. 봤더니 경로가 달라도 이제 똑같네요. 똑같아요. 경로 3은 어떠냐? 경로 3은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y는 x 제곱을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z는 제로고 그래서 여기 x 제곱 대입했어요. dr은 어떻게 되냐? dy는 2x dx죠. 그래서 dy는 2x dx 여기다 대입했어요. 이놈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거 fx는 그대로 썼고 또 한 번 지금 계산을 다 이건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기다 dx 곱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요놈하고 곱하면 3x dx하고 여기 x 성분이 있으니까 6x 3승 dx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로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할 것 같으니까 또 30이 나왔죠. 이게 30이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로 하더라도 적분이 다 같이 나왔는데 항상 언제든지 서로 다른 경로로 가더라도 한 일이 다 같겠어요? 아닐 때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아닐 때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3번씩이나 해봤는데 혹시 미리 서로 다른 경로로 가더라도 한 일이 같다는 걸 혹시 미리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좋겠어요? 그렇죠. 경로 제일 쉬운 걸 선택해서 계산하면 되죠. 야, 그걸 먼저 아는 게 너무 필요하겠어요. 자, 그거 먼저 아는 걸 무슨 방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세 경로 모두 선적분 값이 똑같은데 혹시 경로가 달라도 선적분 값이 똑같은 이유가 있다면 적분 경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경로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미리 얘기한다면 보존역인 경우에는 경로가 다르더라도 다 같아요. 보존역이라는 우리가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보존역을 이제 곧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보존역인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경로가 달라도 적분값이 전부 같으니까 훨씬 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먼저 위치에 의존하는 힘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위치에 의존하는 힘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복잡해지는데 우리 새로 도입한 일과 에너지로 어떻게 문제가 간단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요대로는 우리 요거 몇 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근데 요대로는 요거 1차 미분 방정식은 되게 적분 한 번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 적분 한 번 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때요? 적분을 할 때는 여기 이쪽으로 가면 fx dt 하면 요거 fx 함수가 아니라 t 함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놓고 fx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dv 나누기 fx 하니까 요것도 안 되죠. v 함수 해야 되니까. 요대로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하면 되는 수가 있냐면 양변에 dx를 곱하겠어요. 양변에 dx를 곱하면 fx dx가 되고 mdt분의 dv 곱하기 dx가 됐는데 여기 1차 도함수의 경우에는 요거 b니까 요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도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면 dt분의 dx가 뭐가 돼요? 속도가 되죠. 속도가 됐어요. 그러면 mv dv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가만 보니까 요건 바로 적분으로 풀 수 있는 형태예요. 왜? 여기 dx 내건 x의 함수죠. 여기 dv인데 어때요? 여기 v만 딱 있죠. 아, 이거 적분으로 할 수 있는 함수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좌변을 적분하고 우변을 적분했어요. 우변을 적분했더니 바로 여기는 v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함수가 나왔으니까 바로 적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 mv2제곱 빼기 2분의 1 mv1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을 간단한 물리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정의했어요. 이걸 무엇으로 하기로 정의를 해요? 1이라고 부르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1은 이렇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해가지고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은 1이라는 점에서 2라는 점까지 간 1은 fx dx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좌변에서 물체가 x1에서 x2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합력 fx가 물체 한 1은 운동의 그래서 이 좌변은 바로 뭐냐면 x1에서 x2까지 fx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나오는 fx는 이건 합력이죠. 합력. 그래서 합력이 한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변도 새로운 물리량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우변을 새로운 물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물체가 2라는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이거는 물체가 1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K를 그렇게 정의하면 우변은 뭐가 되냐면 우변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델타 K라고 쓰죠. 그래서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사실은 한번 더 하는데 똑같은 거 더 하는데 뭘 더 하냐면 아까는 어때요? 직선 운동에서만 했죠. fx만 운동에서 1차원 운동에서만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하도록 요 벡터식으로 써놨어요. 양변을 어떻게 하냐? dr 변이죠. 변이를 스칼라 곱하겠어요. 스칼라 곱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에 한 거랑 마찬가지로 dt를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mv도 dv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mv도 dv는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지 돼요. 항상 바꿀 수 있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이건 속도 v죠. 속도 v 더 d 속도 dv를 이건 속도의 크기예요. v. 바꿀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기 위해서 요거 v.v가 바로 v 제곱이죠. v.v.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을 미분하면 이쪽 미분하면 dv.v 더하기 v.dv 이렇게 나와요. 근데 스칼라 곱은 양쪽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양변 미분한 게 2v.dv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우변을 미분하면 그냥 2v.dv 되죠. 따라서 앞에 2만 제외할 것 같으면 v.dv는 v.d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꼭 V에서만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벡터면 똑같은 벡터에 대한 뭐 A도 DA는 요거는 크기로 ADA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항상 그렇게 여기서부터 이거 V라고 하는 것은 요 같은 벡터의 크기니까 항상 이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립하니까 이제 좋았죠.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 3차원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1에너지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좌변은 바로 뭐냐면 요걸 적분한 거예요. F.dr. 우리 힘 맨 처음에 정의할 때 그랬죠. F.dr. 이게 바로 힘이었어요. 이거 적분한 게. 그래서 힘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운동에너지 3차원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2분의 mv2제곱 빼기 2분의 mv1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새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 에너지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일은 에너지가 되는데 A가 B한테 일을 하면 B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증가할지는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무슨 에너지가 증가할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합력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합력적으로 물체의 뭐가 바뀝니까? 속도가 바뀌죠. 합력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죠. 따라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증가하게 만든다. 그런데 처음 속도가 합력과 반대 방향이라면 처음 움직이는 속도가 합력과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0보다 작아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작게 하죠. 그래서 이 일 에너지 정리는 다른 법칙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법칙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합력과 한 일과 운동 에너지라는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힘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변하더라도 일단 겁먹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푸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연습 경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경사면 이렇게 있는데 이 경사면에서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의 꼭대기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미끄러져 내려온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이 문제는 자,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서 우리 옛날에 한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힘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는 안 바뀌는 경우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이 경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1은 옛날 방법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중력작용하고 수직항력 작용했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써요. 운동방정식은 X축 방향 mg 사인 세타는 max 이렇게 나오죠. Y축 방향 n-mg 코사인 세타는 may. 그런데 이게 0이죠. 그래서 그거 풀 것 같으면 이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미지수는 3개가 되는데 미리 알고 있는 조건은 ay는 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직 항력이 딱 맞게 합력이 경사면 방향으로 내려오게 그렇게 딱 맞게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래서부터 물체 AX는 G 사인 세타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맨 밑에 내려올 때까지 속도를 구하면 되겠어요. 이 가속도로 맨 밑에 내려와서 속도를 구해서 2분의 mv 제곱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 뭐에 이용하냐면 여기다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거리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요거는 어때요? 나중 속도, 이게 처음 속도 이러면 되죠.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고 x는 뭐예요? x는 l이죠. l.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v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v 제곱은 2하고 여기다 a가 g 사인 세타였어요. l인데 아까 그림에서 L 사인 세타가 바로 뭐냐면 높이 h가 되겠어요. 높이 h.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면 2분의 1 mv 제곱은 여기다가 2분의 1하고 m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mgh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길게 풀었지만 자 그러면 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맨 밑에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는 mgh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옛날 방법으로 풀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똑같은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일 에너지 정리 이용할 것 같으면 방법 2는 일 에너지 정리에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걸 이용하겠어요. 합력이 한 일을 계산할 때는 우리 합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합력 곱하기 움직인 거리에서 합력이 한 일을 구해도 좋고 또 하나는 각각의 힘이 한 일을 다 구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해도 좋아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작용한 합력이 이렇게 있으면 합력이
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 합력에다 D를 곱하면 여기 합력이죠. D 곱한 건데 요 가로를 띄워도 상관없어요. 가로를 띄우면 어떻게 돼요? 요걸 먼저 계산하면 이게 뭐예요? 각각의 한 힘이 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벌써 우리 합력이 한 일은 각각의 한 힘이 한 일을 다 더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를 계산하는 게 2를 더해주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1은 스칼라형이니까. 1 먼저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게 합력을 구한 다음에 1 계산하는 것보다 합력 구할 때가 벡터로 더해야 되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합력을 먼저 구하고 합력이 한 일을 구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냐면 각 힘이 한 일을 먼저 구하고 합력이 한 일을 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수직 항력이 한 일은 어때요? 항상 0이에요. 왜 그래요? 움직인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죠. 그래서 항상 0이 되겠어요.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냐? 중력이 한 일은 mg인데 이동 변위가 mgl 하고서 mg고 이동 거리는 l이에요. 그 다음에 사익각은 어떠냐면 사실은 사익각은 이 세타는 경사각이죠. 그래서 중력과 경사면하고 사익각은 2분의 파에서 빼야지 되겠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L 사인 세타는 H가 되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mgh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경사면 내려오더라도 마찰이 없으면 어때요? 높이만 곱해주면 되죠. 높이. 그래서 mgh 된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K는 K-K0인데 K0가 얼마예요? 이거 0이죠. K가 그냥 K죠. 그래서 1에너지 정리는 요거 같으니까 K는 mgh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아까 구한 거하고 어떤 게 더 간단해요? 지금은 훨씬 간단하죠. 또는 이거 속셈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음으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과 1에너지 정리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일정하지 않는 힘을 받는 경우에도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일정하지 않는 힘을 받는 경우에는 가속도 구하는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그 7장 뒤에 있는 문제에 나오는 것인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fx는 ax 더하기 b. 이건 힘이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주어진 힘을 받고 움직입니다. x는 제로에서부터 10m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이거 물체의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이 경우는 가속도가 막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 몰라요. 막 힘들어요. 그냥 구하려면 막 어떻게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1에너지 정리를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처음 운동에너지 얼마예요? x는 제로에서의 운동에너지는 0이죠. 그래서 이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마지막 운동에너지와 같죠. 운동에너지는 요 힘에 의해서 한 1과 같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힘이 변하지만 한 1은 우리 변하더라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우리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먼저 힘이 물체 한 2를 구하면 제로에서 10까지 x 플러스 2 이건 뭘 대입한 거예요? a는 1 대입하고 b는 2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2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 줄이죠. 줄. 그래서 그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제곱 더하기 2x에서 제로 10까지 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70줄 나왔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다. K제로는 제로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에서부터 70줄이 바로 운동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변하는 힘의 경우에 일단 속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문제를 풀고 목표가 뭐였어요? 속도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아니죠. 뭐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게 목표였죠. 근데 물체의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위치가 되죠. 그래서 속도를 다 풀면 바로 위치를 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열심히 사용하게 될 중요한 수학적 정리 하나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스톡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스톡스는 이게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네, 어떤 사람 이름이죠.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이에요. 자, 이 스톡스 정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임의의 벡터 함수에 대해서 AR, 요 벡터 함수예요. 특히 이거 벡터 장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독립변수가 위치일 때는 벡터 장이라고 그래요. 이 벡터 장에 대해서 dr을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게 선적분이라고 그랬어요? 면적분이라고 그랬어요? 선적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다 동그라미 그려놓은 건 그 선이 원래까지 한 바퀴 삥 돈다는 뜻이에요. 이거 패곡선이에요. 원형 패곡선 아니어도 좋아요.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것은 면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리고 편리한 정리예요. 그래서 스톡스 시어렘, 임의의 벡터장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하는 것은 면적분으로 바꾼 것과 같은데 무엇의 면적분이냐면 생전 처음 보는 기호죠. 그 세모 거꾸로 해가지고 델 크로스 A 이렇게 한 거죠. 요 놈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 세모 거꾸로 한 거를 이제 오늘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나옵니다. 요 거꾸로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좌변은 패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이고 우변은 패곡선 C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이게 면적분인데 아무 면이나 한 거 아니에요. 요 패곡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패곡선 내부의 면에 대해서만 면적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세모 거꾸로 세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이거 뭐라고 읽어요? 델 이렇게 읽어요. 델인데 이거는 벡터 미분 연산자 또는 델 연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을 한 다음에 벡터로 만드는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럼 미분한 다음에 벡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로 미분한 방향도 있어야 되고 y로 미분한 방향도 있어야 되고 z로 미분한 방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로 미분한 거에는 x방향, y로 미분한 거에는 y방향, z로 미분한 거에는 z방향을 이렇게 부여하는 벡터 미분 연산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된 거, 요거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y하고 z는 안 변하는 상수라고 두는 겁니다. 요놈은 y에 대해서만 미분해요. 요놈은 z에 대해서만 미분해요. 이렇게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벡터 미분 연산자에 대한 여기다 크로스한 거예요. 벡터 곱했다는 건데 벡터 미분 연산자를 벡터 함수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을 벡터 곱을 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컬이라고 불러요. 컬, 뺑글뺑글 돈다는 뜻이 되겠어요. 컬이라고 부르는데 그 컬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우리 그냥 벡터 곱하고 똑같이 정의가 됐어요.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됩니까?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X축 성분의 AZ, BY 뭐 이렇게 되죠. X축 AY, BZ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먼저 왔으니까 Y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Z 성분, 그 다음에 거꾸로. 그 다음에 Y방향의 성분은 Z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X 성분, 거꾸로. 그 다음에 Z방향은 X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Y 성분,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 곱하기 B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미분 연산자에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컬 A를 곱하면 이 컬 A로 면적분하는 것이 요놈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진짜 이거 들어맞는지 보고 한번 한 예만 뭐 한 예가 맞는다고 다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예만 우리가 보고서 그렇다는 것만 느끼게 되면 이거 우리가 항상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 R은 XX 더하기 YY 더하기 ZX죠. ZZ죠. 여기다 이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여기 없으면 컬 A는 0 돼버려요. 그래서 컬 A가 0이 아니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ZX 더하기 XY 더하기 YZ 이거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컬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거 Z 더하기 Y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얼마겠어요? 1이 돼요. 1. 왜냐면 요거만 1이고 0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0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건 다 0이에요. 두 번째 건 다 0. 첫 번째 건 어떻게 돼요? 다 1이에요. 다 1. 그래서 요 결과는 XX 더하기 XX가 아니라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 함수가 되겠어요. 이 상수 함수에 대해서 면적분하기는 훨씬 쉽겠죠. 그러면 적분 경로는 우리 이런 경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폐곡선인데 여기 제로에서부터 1까지 가고 1에서부터 여기 또 1까지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이런 적분 경로에 대해서 좌변에서 선적분을 해보고 요 내부 면적에 대해서 우변의 면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Z는 제로예요. 이 지금 경로가 XY 평면에 있죠. 그래서 Z는 제로예요. 그래서 A에서 Z는 제로를 다 대입해요. 여기도 여기 Z 제로 대입하면 뭐만 남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Z를 제로를 대입하면 첫 번째 경로 Z를 제로 대입하면 요놈 이렇게 남죠. 자, 거기다가 이 경로를 주어지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경로 1은 Y가 제로예요. 그래서 Z도 제로하고 Y도 제로고 대입하면 A는 어떻게 되면 XX, XY만 남아요. 그래서 A도 R은 X, DX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요 놈을 요거 뭔가 지금 요 일은 이건 첫 번째 경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경로에서 제로에서 1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 딱 나왔어요. 2분의 1. 두 번째 경로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번엔 X는 1 대입하고 Z는 제로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X는 1 대입하고 Z는 제로 대입하면 요게 되고 DR도 뭐만 남을 거냐면 여기 DR 하면 X, DX 더하기 Y, DY 더하기 Z, DZ 있죠. 근데 X는 1이고 Z는 제로 하면 뭐만 남냐면 DY만 남아요. Y, DY. 그래서 여기 DY만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Y 플러스 1 DY만 남았어요. 이거 두 번째 경로에서 제로 1까지 적분하면 요거 해가지고 2분의 3 남아요.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경로 3은 2분의 1 남고 경로 4는 뭐가 남으면 2분의 1 남아요. 그래서 그거 다 더하면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우변은 어떻게 했냐? 우변은 아까 어때요? 컬 A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면적분의 면적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 dx, dy고 그 다음에 면적분의 방향은 면의 방향은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은 사실은 Z방향, 마이너스 Z방향 두 개인데 우리 경로가 이런 경로라고 하면 이 경로는 이 경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Z방향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다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요거 대입하고 여기다가 요거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봤더니 Z 하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여기에 Z가 있으니까 곱하면 요거 두 개는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Z만 남아서 그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dx, dy에서 요거만 남으니까 dx, dy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로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1이 됐어요. 우리 이제 뭘 보였냐면 스톡스 정리에서 좌변의 선적분과 한번 폐회로를 폐곡선을 통한 선적분과 그 곡선 내부의 면적분이 컬 A 한 것에 대한 면적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A라는 간단한 벡터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벡터 함수인지 그거 항상 성립해요. 자, 이 스톡스 정리를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정리할 것 같으면 A가 B에게 일정한 힘 F를 작용하며 B를 변이 D만큼 이동시키면 A가 B에게 한 일은 F 더 D다. 일정한 힘의 경우에는 이 힘이 안 변하면 그런 거예요. 이 힘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물체의 에너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A가 B한테 W만큼 일을 하면 A 에너지는 W만큼 감소하고 B 에너지는 W만큼 증가한다. 그 다음에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힘이 바뀌는 경우, 일정한 때 이러고 바뀌는 경우에는 적분으로 표시를 해야지 된다.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방식을 한번 적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좌변은 힘을 적분한 건 2일이 됐고 우변을 적분한 건 뭐가 됐어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됐어요.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에너지 정리인데 일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너지 정리는 일과 운동에너지를 새로 정의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일과 운동에너지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W는 델타 K, 이게 F는 MA하고 똑같은 방정식이다.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스톡스 정리는 임의 벡터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편리한 정리인데 우리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교시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